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충청남도 서산의 보원사지입니다. 늦은 오후라서 지금 해가 서산 너머로 넘어갔는데요. 이 보원사지는 그동안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발굴 조사를 통해서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확인되었고, 현재는 정비가 아주 잘 된 그런 모습입니다. 보원사지 가람 중심에 5층 석탑이 세워져 있고, 그 뒤에 금당이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금당은 남아있지 않고 금당지만 현재 남아있죠. 일부 이 5층 석탑을 통일신라 말기로도 보는 견해가 있는데, 통일신라 말기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고려 전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보원사지에서 발굴 조사 결과 신라 말기 때 건립되었을 걸로 추정되는 석탑재가 출토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원사지는 백제 금동열의 입상이 나와서 백제시대 때 창건된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 보원사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산 마의 삼존부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주변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도 또 서해안에서 가까운 걸로 봐서 백제시대 때 사찰이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큰 규모의 사찰은 아니고 작은 규모의 사찰이었겠죠.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 와서 크게 중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통일신라 말기 때 석탑이 건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성주 산문이 있었던 걸로 봐서 이 지역에 신라 말기 때 여러 사찰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크게 중창되었는데, 그 중창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법인국사 탐문입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부두와 탑비가 법인국사 탐문의 부두하고 탑비입니다. 어쨌든 법인국사 탐문이 바로 이 보원사로 하산하면서 보원사가 크게 중창되었을 걸로 보이고, 그 이후에 법등을 유지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불교계가 위축되면서 이 보원사도 위축되었을 거고,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을 전후해서 사찰이 크게 축소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 결과 그러한 사실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밝혀져 있는 상황이죠. 현재 사지로 남아있지만 이 보원사지에는 석탑, 그 다음에 석조, 그리고 들어온 입구에 단간지주를 비롯해서 이 보원사를 현재 대표하는 지금 좌우에 세워져 있는 법인국사 보승탑과 탑비가 이 보원사를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원사지 안쪽 능선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원위치로 보이고요. 또 관련 기록에 의해서도 현재 위치가 원위치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법인국사 보승탑비입니다. 고려시대 때 특정한 스님이 말년에 하산을 하면 거기서 입적을 하게 되고, 그 입적하면 부음을 왕에게 알리면 왕이 관련 사실을 접하고 장례를 치러주고 탑과 탑비를 건립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도를 먼저 건립하고 탑비는 제자들이 살아생적 행적을 모아서 왕에게 올리면 왕이 찬자를 정하게 되고, 그 찬자가 비문을 다 찬하면 그 다음에 그 비문을 각자하는데, 제가 봤을 때 비문을 각자하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이 귀부, 비신, 이수를 건립해 놓은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삼국사 도성 같은 경우는 비신의 비문을 각자한 다음에 내려보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스님들의 탑비는 비신을 세운 다음에 비문을 각자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문을 각자한 다음에 비신을 세우면 비문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순서상 비신을 세운 다음에 비문을 각자하는 그런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이 법인국사 보승탑비 아주 잘 만들어졌죠. 관련 기록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왕실에서 국공을 파견해서 부도하고 비를 세워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귀부의 모습인데요.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아주 세련되고 정교한, 그러면서도 대칭과 비례가 아주 잘 맞는 정연한 조각 기법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장인에 의해서 설계 시공되었음을 우리가 직감을 할 수 있습니다. 측면 모습인데요.
지대석과 기부를 하나의 돌로 조각을 했고요. 그 이외에 발, 그리고 거북이의 몸인 귀신, 그리고 귀갑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귀두, 그러니까 용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두화된 귀두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몸은 거북이 모양이지만 머리, 바로 이 귀두는 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북이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앞쪽에 목줄기가 있고 목줄기 받침이 지금 있고요. 입을 살짝 벌려서 앞을 보고 이렇게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좌우로 길게 뻗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을 살짝 벌려서 굉장히 역동적인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경우는 정적인 모습인데, 입을 벌리고 있으면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앞발인데요, 발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라시대에 발을 드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쌍봉사, 철감선사, 탑비를 비롯해서요. 어쨌든 지금은 발을 바닥에 붙이고 있어서 약간 정적인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좌인데요, 사각형으로 구획을 했고, 측면에 문양을 새겼죠. 그리고 상면에 비신홈을 마련했는데, 마모는 되었지만 그 비신홈에 현재 비신을 고정시켰죠. 뒷면에 파손된 흔적도 있고, 비좌 후면에 이와 같이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 신성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장인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도 지금 약간 돌돌 말린 형태의 꽃 문양 비슷한 구름 문양을 새겼는데, 구름은 하늘 위에서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것이고, 또 구름 속에서 비가 오거나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파손되었는데요. 안쪽에 비신홈, 그러니까 비신의 하부에 비신촉을 마련해서 비신홈에 끼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신의 비문을 가득 각자를 했는데요. 이 비문에 새겨진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법인국사 탐문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법인국사 탐문은 900년 8월 14일 날 출생을 해서 975년 3월 29일 날 입적을 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탐문이었고요. 자는 대우였습니다. 그리고 성은 고씨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 출신이었죠.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신 하부에 파손된 부분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법인국사 탐문이 975년에 기법사 주지를 하다가 보원사로 돌아갈 것을 청하자 왕이 국사로 임명했고, 만류를 했지만 굳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하산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가야산사였죠. 보원사를 의미합니다. 하산한 다음에 입적할 것을 미리 알고 적당한 자리에 본인의 어떤 지금 보면 부도하고 탑비를 세워질 자리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섭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3월 29일 날 입적을 했죠. 그리고 당시 기록에 의하면 목욕을 한 다음에 유식,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긴 다음에 법당에서 입적을 했다고 합니다. 속세의 나이로 76세, 그리고 스님이 된 지는 61세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가야산 능선 서쪽으로 옮겨서 임시로 석호, 그러니까 돌로 어떤 감회장을 한 다음에 폐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영정을 조성해서 모시고, 중앙정부에서 국공이 파견되니까 층총, 그러니까 옆에 지금 부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부도를 층총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층이 있는 무덤이다, 그런 의미죠. 부도를 다양하게 호칭을 했는데 바로 층총이라는 용어도 보이고 있고, 뭐 다른 용어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부도라는 용어는 신라 시대부터 이미 사용되기 시작한 그런 용어입니다. 어쨌든 층총을 세우고 탑을 세웠고, 제자들이 살아생적 행적을 모아서 왕에게 올렸죠. 당시 광종이 죽고 나서 이제 경종이 새롭게 왕으로 즉위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종이 그 행적을 받아서 바로 시호를 법인, 그리고
탑 이름을 보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사의 비문을 찬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978년에 이 비를 세우게 됐답니다. 그래서 978년 4월에 명확하게 이 비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978년 4월에 이 비를 세운 연도인지 아니면 비문을 각자한 연도인지 또는 비문을 각자하기 위해서 글씨를 쓴 서자가 비문을 쓴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978년 4월을 전후해서 이 비가 세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기록에 의해서 알아본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수죠. 비신 위에 이와 같이 이수를 올렸는데 하부의 연합문으로 받침대를 마련하고 그 이후에 좌우에 용이 안쪽을 향하고 있는 형상으로 볼륨감 있게 입체적으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앞면 한가운데에는 재액을 마련을 했죠. 그 재액부 안에 비의 주인공을 새긴 경우도 있고 새기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새겨놨죠. 근데 새기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새기지 않은 경우도 있고 비신이 없어져서 이것의 이 비의 탑비의 주인공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애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인국사 보승 탑비 같은 경우는 재액부에 명문을 새겼습니다. 좌측에 있는 지금 용문양이죠. 그리고 이수 위에 별도의 보주 받침대를 마련해서 그 위에 보주를 올렸습니다. 다소 마모가 되었지만 구름 속의 용을 아주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죠. 위쪽에 있는 보주죠. 별도로 끼워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국사 보승 탑비는 관련 기록에 의해서 978년 4월을 전후해서 세워졌다는 정확한 건립 시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국공이 직접 설계 시공을 했습니다. 동시에 원위치에 그대로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그런 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